가장 중요한 그 추월 차선의 부의 공식, 순이익 플러스 자산가치.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부자들이 모두 추천하는 그 책, 부의 추월 차선 제2탄입니다. 자, 복습을 하면요, 30대 50억 이상 벌어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어떻게 도달하는가,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네 가지를 저자가 말을 했습니다. 통제 가능한 무한 레버리지, 그리고 사업체를 소유해야만 큰 부축적이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자, 오늘은 중점적으로 1번과 2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 사업체죠.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데, 이 영상을 보고 직장 때려칠래, 나는 사업체를 운영해야겠어 라고 하는 것이 그 포인트가 아닙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그 서행 차선을 통해 가지고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세상에 그 길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틀렸다 이겁니다. 이렇게 사업체를 운영해서 떼돈을 벌 수 있는 길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여러분이 그걸 해서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방법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사업체를 해가지고 자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치킨집 같은 걸 하면은 그거는 자영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내가 내 버스이긴 하지만 내가 직접 기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별로 추천하고 싶은 거는 아니죠. 왜냐면은 우리가 만들고 싶은 비즈니스 시스템, 한마디로 돈나무, 머니트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 머니트리는 내가 일을 안 해도 이런 식으로 이제 돌을 막 주렁주렁 가지에 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돈 나무를 만들어야지 내가 일을 안 하고 불로소득과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치킨집은 그게 안 되죠. 내가 직접 다 일해야 되기 때문에 내 시간이 사라집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 이 수동력, 이게 패시브 인컴, 한마디로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근데 수동력이 높은 비즈니스 시스템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5개 사업체를 말을 하는데요. 1번은 대여 시스템, 수동력 A, 수동력이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여 시스템은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처에도 굉장히 많은 부자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건물주를 행사하면서 떼돈을 벌면서 멋있게 살 겁니다. 네, 이 부동산 임대업이 직접 할 게 가장 없는 편한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부동산만이 대여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특허가 될 수도 있고 책, 음악 권리, 리즈 등도 이 카테고리에 포함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책들을 써가지고 이 책에서 인쇄가 나오고 있죠. 이 책의 권리가 저한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영상에서 저자가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발명가야 임마 라고 갔다라고 했죠. 그 발명가는 특허가 있는 겁니다. 그 특허를 통해서 그 발명가가 일을 안 해도 돈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자, 2번은 컴퓨터 인터넷 소프트웨어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수동력 A-, 조금 전에 대여 시스템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수동력이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저자가 말을 하는데 인터넷이 최근 5년 동안에 그 전 50년 전보다 더 많은 백만장자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아마 맞을 겁니다. 왜냐면은 컴퓨터는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동안 일을 하고 급여 인상을 요구하지도 않고 노예처럼 우리가 시키는 거를 다 합니다. Great Computer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사업이라는 게 엄청난 레버리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버리지는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은 우리의 수입은 시간에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버리지가 가능하다는 거는 내 시간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도 기하급수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시스템을 레버리지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온라인에선 수백만 명이 잠재적 고객이거든요. 이거는 앱이 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가 될 수도 있고 웹사이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체스24라는 체스 사이트의 유료 회원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100불 정도를 내는데, 근데 사실 얘네들이 물론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이 사이트를 만들었겠지만, 사실 이제 구독자가 1명이든 100명이든 100만 명이 되든 얘네들의 노력은 거의 비슷합니다. 노력이 그렇게 크게 많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저같이 연 100불 내는 놈이 100만 명이다. 그러면 얘네들이 버는 게 1억 불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레버리지를 만들 수 있고, 수백만 명의 잠재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는 누구나 만들 수 있죠. 따단!
네, 이런 유튜브 사이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How to make a website in 10 minutes 라는 그 영상이 있네요. 자, 3번. 제가 좀 아는 분야가 등장했습니다. 컨텐츠 시스템. 여기는 수동력이 B-.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인터넷 사업이나 대여 사업보다는 수동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제가 개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계속 정기적으로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지 않으면은 제 채널이 망가지겠죠. 그죠? 근데 다행인 거는 요즘은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고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SNS, 블로그, 이북, 온라인 매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친 콤보. 이런 식으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저자는 책에서 어떤 말을 썼냐 하면은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몇백만 개를 팔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게 바뀌어가지고 몇백만 구독자만 있으면 몇백만 명이 그 정기적으로 클릭만 해줘도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서행 차선을 떠나서 추월 차선에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1, 3번보다 자유도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유력한 사업들이 있는데 네 번째는 이제 분배 시스템,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동력이 B 정도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아마존처럼 상품과 서비스를 대중하게 전파하는 시스템, 뭐 쇼핑몰, 그 인터넷 쇼핑몰 요즘 많잖아요. 그런 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쪽에 대해서는 잘 몰라가지고 그건 좀 생략을 하고요. 자, 그리고 5번은 이제 고전적인 기업이죠. 인적 자원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그런 기업들, 대기업, 중소기업들은 사람을 갈아가지고 이제 뭔가 창출해내고 이윤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수정력이 C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부려야 되는데 사람은 일단 졸라 비싸고 예측이 불가능하고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너가 어이 니네들 알아서 해봐 나 놀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너가 계속 개입을 해야 되고 계속 이제 그 비즈니스에 인볼브가 되어 있는 거죠. 물론 비즈니스가 커져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에 도달하면은 사람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커져가지고 몇 천억 수주를 벌려면은 사람을 계속 투입해가지고 시스템을 굴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게 이제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 정도가 목적이면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저자 같은 경우는 인터넷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자,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이 사이트를 좀 업데이트해가지고 계속 돈을 벌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 그냥 지금 하는 거 그냥 냅쳐두면은 아무래도 경쟁 그 사이트도 나오고 사이트가 더 올드해지기 때문에 슬슬 도태될 것이다. 이 두 번째 방법이 있었고, 세 번째는, 지금 이제 그 피크까지 올라왔으니까 지금 팔아버리자. 이 세 개의 이제 그 방법이 있었다고 하고, 저자는 시간과 많이 노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3번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물론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사이트를 차려가지고 그걸로 여러분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그 확률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오케이 내가 사업체를 이제 차리고 그 사업체가 이제 어느 정도 성공적이다. 자, 그러면은 왜 그거를 통해서 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자, 일단 복습. 직장인들이 부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대충 6개 정도 방법이 있다고 지난번 영상에 말을 했습니다. 요걸 한번 자세히 보세요. 사실 직장인이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일을 더 많이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교육을 통해 가지고 몸값을 올리거나 아니면 투자 수익을 좀 이제 올리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아니면 투자를 좀 더 많이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많이 세이브를 해가지고 투자 금액을 올리거나 뭐 이 정도밖에 없는데 자, 추월 차선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공식이 좀 다릅니다. 공식은 어떻게 있냐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부라는 거는 순이익 플러스 자산가치, 요 순이익이 있고 자산가치가 있는데 이 순이익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판매량 곱하기 단위 수익이겠죠. 예를 들면 제가 100만 개를 팔았는데 그 한 개 판 거에서 일부를 벌었다 하면은 제 순이익은 당연히 100만 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산가치라는 게 뭐냐 하면은 주식하는 분들은 이거를 금방 이해할 텐데 순이익 곱하기 산업 PE입니다.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제가 인터넷 비즈니스를 합니다. 근데 인터넷 비즈니스가 시장에서 평균 한 10 정도의 펄을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0억을 순이익을 내는 인터넷 사업을 시장에서는 한 1000억 정도로 봐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퍼가 5라면은, 제가 이제 순이익 100억을 내는데 그 비즈니스의 가치는 500억 정도라고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이건 아마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한번 보죠. 저자도 이제 인터넷 사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어떤 사업이었냐 하면은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한 매일 한 12,000명 정도가 본인의 웹사이트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전환 비율이 12%, 전환 비율이라는 거는 들어온 사람 중에서 실제로 뭐 구매가 연결되고 이제 이런 거를 말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12,000명이 들어와가지고 12%가 뭔가를 샀거나 클릭을 하거나 해가지고 저한테 돈이 들어오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명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뭔가를 하면은 수익이 평균 한 4불 정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전환 비율이 이제 12%에서 13% 조금만 올렸다라고 해도 네, 이 양반은 하루에 480불의 추가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 지금 이제 그 120명이 추가로 이제 뭔가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곱하기 4불 하면 480불이 나오고 그게 월 14,400불입니다. 네, 전환 비율을 12%에서 15%로 올렸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월 43,000불의 추가 이익인 거죠. 오호! 네, 그리고 이제 방문객을 12,000명에서 15,000명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계산을 해보면 금방 나오겠지만 하루에 300명이 더 와가지고 그 중에서 12% 36명이 뭔가를 사고 네, 그리고 이제 아니지. 3,000명이 들어와서 360명이 뭔가를 사고, 걔네들이 뭔가를 사면은 4불이 남으니까 1,440불의 추가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는 월 43,000불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을 한 명당 4불에서 4.5불로 올리는데 성공을 했다. 뭔가 비용을 절감하거나 아니면 가격을 좀 올렸다. 이렇게 되면은 하루에 추가이익이 2,800불, 월 84,000불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아, 사업을 통한 레버리지는 시간 투입과 상관없이 수익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전환 비율에서 12%에서 13%로 올리는 거는 물론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그거에 한번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네, 이 높아진 수익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마디로 그 시간을 적게 투입해가지고 어마무시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놀라운 거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추월자산의 부의 공식은 순이익 플러스 자산 가치라고 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순이익 쪽을 봤습니다. 한마디로 판매량을 조금 더 높이거나 아니면은 단위 수익을 조금 더 높이면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우리의 수익이 늘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그거 전에 유튜브 컨텐츠 사업도 당연히 똑같은 논리로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그 수익을 보면은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리 노력을 하고 몇 시간 동안 편집해도 영상을 올려도 당연히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수익은 거의 0불일 겁니다. 진짜 0불이거나 거의 0불 이렇게 되는데 이제 보람이처럼 이렇게 슈퍼스타가 되면은 그 영상 한 방에 수억 원의 수익도 가능한 거죠. 여기 보세요. 여기 클릭수 4.8억, 조회수 4억, 조회수 3.8억.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영상 하나로 보람이와 가족들이 이제 아마 10억 이상을 벌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한정 레버리지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 직장이라는 거는 일단 딱 시작하면은 그 첫 달부터 이제 돈을 주잖아요. 근데 그 돈이 크게 늘어나진 않습니다. 뭐 기껏해야 뭐 연 3%, 5%, 많아야 연 10% 이런 식으로 천천히 늘어나는 건데 사업은 이게 캐릭터가 다른 거죠. 처음에는 돈이 하나도 안 벌립니다. 진짜 몇 년 동안에 0, 0, 0, 0, 0 이렇게 벌다가 갑자기 뜨면은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확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를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게 보면 또 다가 아니었던 게 순이익이 오르면 당연히 그 기업 가치도 올라갑니다. 네,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알죠. 사실 그 주식 가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놈이 얼마 버는가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조금 전에 예를 하나 들면은 그 저자가 방문객을 12,000명에서 15,000명으로 올리면은 추가 수익 월 43,200불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여기서 나왔죠. 방문객 12,000에서 15,000명 올라가면은 하루 1,440불의 추가 이익 월 43,200불이 생긴다라고 했는데요. 네, 그게 이제 그 12개월로 곱하고 그거를 8.19로 곱했습니다. 왜 8.19이냐? 뭐 이거는 그 어떤 그 잡지에서 난 통계라고 하는데 컴퓨터 리레이티드 서비스의 이제 그 비상장 기업의 평균 퍼가 8.19더라라고 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뭐 대충 이 통계가 맞다고 치고요. 자, 그러면은 기업 가치는 이 양반이 순이익을 43,200 곱하기 12로 이제 한 50만 불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기업 가치도 그거에 8에 곱해가지고 424만 불이 올라가는 겁니다. 잠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노력을 해가지고 따단 그 방문객을 12,000에서 15,000원으로 늘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통해가지고 순이익이 연 50만 불 늘어나는 것도 그렇지만 기업 가치도 이걸 또 만약 한꺼번에 420만 불이
늘어나는 겁니다. 정말 굉장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기업 가치는 먹을 수 없잖아 하지만 나중에 기업을 팔아버리면 그거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다 내 현금으로 돌아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자가 강조하는 거는 그래 복리로 이제 돈 굴리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돈이 하나도 없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투자 천재라 하더라도 심지어 100%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그 21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돈이 거의 없었으면은 50이 돼야지만 은퇴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투자 천재인지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니까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사업체를 이제 왕창 키워가지고 한번 팔아버리면은 이제 20대 말이나 30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다. 이후에서 이제 복리로 굴리면 얼마나 좋겠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요약을 하면은 우리는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5개의 사업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추월 차선의 부의 공식, 순이익 플러스 자산 가치 요거에 대해서 살펴봤고 어떻게 이 공식을 통해 가지고 기업체를 만들고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부를 벌 수 있었느냐라는 거를 봤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업이 이렇게 성공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제 어떤 방식,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해야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저도 사업을 해본 적은 없지만 이거를 보고 너무 논리적이고 끄떡끄떡 할 게 많아가지고 정말 탐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 책을 몇 번 나눠가지고 이렇게 독후감을 올리는 거겠죠. 네, 아마 제 생각엔 다음 편이 이 시리즈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 후에도 또 부자의 습관, 그리고 부자의 마인드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한 번에 할지 두 번에 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네, 어쨌든 다음 영상 기대하세요. 이 부의 추월 차선 시리즈의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그렇지 오셨으면 구독을 누르는 거고요. 영상을 보셨으면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